HSK 3.0 6급 총평입니다. 6급도 5급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행되고 있는 시험보다 조금 더 쉽다고 느껴졌는데요. 단어 수준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대로 준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쓰기 파트나 말하기 파트가 확실히 크게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되겠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쓰기 파트 81번 문제는 응용문을 150자 이상 작성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나온 문제는 당신이 소재하고 있는 단과대에서 문화체험일을 거행을 할 건데 다양한 중국 문화체험 활동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단과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지문을 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통지문의 형식에 맞게 요구하는 사항을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서 문장을 써주셨어야 됐습니다. 82번 문제는 주제를 주고 300자 이상 작문을 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번 주제는人工智能, 인공지능과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인공지능이 효율을 높이는 도구인 건지 아니면 사람의 독립적인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근거 한 3가지 정도 들어주시고 마무리 문장을 쓰셨으면 좋았겠습니다. 말하기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말하기는 총 3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성이 다 똑같습니다. 1부분은 복술하기, 다시 말하기, 2부분은 그림 보고 문장 만들기, 3부분은 주제에 대해서 의견 말하기. 먼저 1부분 문제의 첫 번째 지문은 소나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나라 화가인데요. 쌍필이라고도 얘기하면서 한 손으로는 가지를 그리고 한 손으로는 나무 줄기를 그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신의 붓이라고도 부른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토엔정, 미루기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미루었다가 하는 것을 나타내줬는데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그런 거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큰 일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는 결론을 얘기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4컷의 그림을 주고 이야기를 만들라는 얘기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춘절의 풍경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가족들이 할머니 댁을 찾아가는 사진, 두 번째 사진에서는 할머니와 함께 문에다가 복복자를 붙이는 사진, 세 번째 사진에서는 만두를 빚는 사진, 네 번째 사진에서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춘절의 풍경을 이야기하셨으면 좋았겠고요. 중국의 전통 문화가 조금씩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 핵심 단어들을 써주면 좋았겠습니다. 3부분에서는 역시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후면 징시,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조절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겠죠. 두 번째 문제에서는 合作比竞争更激发潜力 협력이 경쟁보다 더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불러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협력이 더 잠재력을 이끌어낸다를 고르시거나 경쟁이 잠재력을 더 이끌어낸다를 골라서 역시 근거 한 3가지 정도 들어주시고 마무리 문장을 지어줬으면 좋았겠습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었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쓰기나 말하기는 접근 방식이 비슷하고 서로 보완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비는 선생님들이 다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